네, 오늘장의 이슈와 또 수급 특징주들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7층 투자전략실 시작할게요. 오늘은 이태우 MBN골드 매니저, 김시은 헤르메스 스탁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방송으로만 뵙다가 처음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게 됐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먼저 김시은 전문가부터 들어볼게요. 네, 이 시간에 만나 뵙게 되어서 좀 새로운데 그래도 이제 잠드시기 전까지 주식에 대한 내용 이제 머릿속으로 꽉꽉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우 전문가는요? 우리가 원래 이제 7시에 제가 저녁 방송에서 소개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화요일 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어떤 투자 인사이트를 많이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화요일 이 시간 앞으로 주목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두 분의 이런 다짐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좀 눈에 띄었을지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파죽지세 4,500, 말이 아니라 용인 것 같은데요. 아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오늘 키워드 확인해봤고 이슈는 어떤 것들이 나올지 한번 이슈도 확인해볼게요. 3거래 연속 신고가, 파죽지세 코스피 상승세 이어갈까가 오늘 첫 번째 주제인데요. 정말 저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사실 정말 이게 하루 만에 이렇게 퀀텀 점프를 할 줄은 몰랐는데 4,300, 4,400, 4,500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이 두 분은 어떻게 좀 밴드 상단과 하단을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네. 먼저 이렇게 4,500까지 올라온 코스피에 대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먼저 이태우 전문가부터 의견 들어볼게요. 저는 사실 이제 이번 1분기 코스피 상단 밴드를 처음에는 이제 지난 12월만 하더라도 한 4,200 정도를 봤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생각보다 더 강력한 수급과 어떤 매크로 환경과 이 펀더멘털 개선 자체가 시장의 4,500포인트를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보여줬지 않나라고 싶은데 결국에 근데 연간 방향성 자체는 충분히 5,000에서 5,200까지도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마 4,500포인트 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매도 전환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뭐 인버스의 어떤 매수 흐름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걱정 아닌 걱정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에 이제 지수 자체는 지금 현재 선행 PER 기준으로는 한 10.2에서 4배 정도 가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20년 평균 정도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말인즉슨 역대 최대 수준의 연간 영업이익이 코스피가 이번에 440조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평균 수준의 밸류를 받고 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고점 구간이었던 뭐 선행피 한 12배에서 14배 정도를 고려하면은 충분히 5,000에서 5,200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간 방향성 자체는 뭐 지금 올라 있다고 겁먹을 게 아니라 여전히 조금 더 공격적인 매매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격적인 매매도 괜찮다라고 좀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네요. 그럼 김시은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뭐 이제 너무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움직였다 보니까 약간의 윗골이라든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는 있어도 큰 틀에서 보면은 저 역시도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적이라든지 이익에 대한 부분을 봐야 하는데 지금 뭐 코스피 이익 전망의 이제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올라가고 SK하이닉스 올라가면서 키 맞추기를 진행하면서 올라온 부분들입니다. 그들의 사이클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단기적으로 이제 이 자리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시는 분들은 네. 8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단기적으로 차익 물량이 나오면 그때가 또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사이클이 얼만큼 받쳐주는지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도 좀 결정을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여기에 살짝 또 걱정이 드는 건 그 두 종목이 흔들리면 지수는 더 빠르게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변동성에 대해서는 좀 투자자분들이 대응 전략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김시은 전문가는 어떻게 보세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사이클이 끝났는가? 결국 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바닥권에서 잡으신 분들이야 사실 지금 자리에서 차익 매물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좀 고민하실 분들은 최근에서야 담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들이긴 한데, 다만 산업적인 부분에서의 큰 흔들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꾸준히 홀딩에 대한 의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럼 이제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반도체에 대한 주도 섹터를 이야기를 했으면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두고, 서브 섹터를 또 무엇을 둘 건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슬슬 기관 쪽에서도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또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런 종목군들까지도 조금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메인은 반도체고 여기에 서버 섹터를 어떤 걸로 고르는지가 참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태호 전문가에게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까 인버스를 살짝 짚어주시긴 했지만 사실 어제 오늘 시장을 보면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시장이 좀 연출도 맞아요.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변동성에 대한 대응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요. 뭐 사실 변동성 대응을 크게 겁낼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반도체 기준으로 시장 접근은 유효합니다. 근데 올해 이제 가장 큰 키워드, 요즘 이제 요리 프로그램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걸 약간 좀 비유를 해서 말하면은 메인 요리는 반도체랑 바이오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핵심 메인 재료가 있고 소스를 첨가하듯이 소스는 로봇과 우주항공.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반도체가 가게 되면은 바이오는 좀 쉬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반대로 바이오가 갈 때는 반도체가 쉽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가 만약에 강한 상승을 보여줄 때 반대로 이제 바이오가 좀 쉬겠죠. 그럴 때는 이제 바이오의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반대로 바이오가 강할 때 차익 실현하면서 반도체가 쉬어갈 때 그걸 저가 매수하는 바벨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고 그 외에 이제 포트 비중을 가장 많이 가져가시는 거 그렇게 가져가시고 나머지의 일부 비중은 우주항공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최근에 또 다시 좀 붐이 일고 있는 조선 같은 이런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지금 이 코스피의 우상향 기조 속에서 소외되지는 않으실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음식에 또 비유를 해주시니까 바로 좀 와닿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좀 궁금했던 게 사실 코스피 투자자 예탁금도 좀 거의 90조 원에 좀 가까운 상황이라고 하는 반면에 또 인버스 투자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극과 극으로 좀 투자도 치닫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포인트는 뭐가 있을지 좀 김시은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뭐 자신의 마음을 가장 주의해야겠죠. 남들 다 돈 벌었다고 하고 삼성전자로 돈 벌었고 SK하이닉스가 엄청 잘 간다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에서 조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모를 좀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탁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급할 때 무언가를 하면 더 망하게 돼요. 이제 우리가 100%에 대한 돈이 100만 원이 돈이 있다면 마이너스 30% 가면 70만 원입니다. 그런데 70만 원이 100만 원으로 가기 위해선 30%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그 이상으로 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패하게 되었을 때 그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주의해야 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리긴 하는데 그만큼 너무 좋네요. 그만큼 사실 너무 잘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너무 큰 돈을 이 자리에서 놓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들 단기적으로 그러면 오히려 그때를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너무 올라갈 때 포모를 느끼고 들어가진 말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손이 나가려는 걸 좀 빨리 잡아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태호 전문가의 의견도 좀 궁금해요. 이 주의해야 할 포인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사실 품목 빼고. 뭐 인버스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그냥 지극히 당연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몸무게가 뭐 70kg일 때랑 갑자기 뭐 몸무게가 90kg일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먹는 식사량이 다를 거잖아요. 네. 쉽게 얘기해서 지금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증시 주변 자금 추이를 보게 되면은 지난 1월 2일 기준으로 예탁 잔고가 89조 5천억입니다. MMF 잔고도 200조 원을 계속해서 좀 상회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시장에 그만큼 유동성 환경 자체가 늘어난 만큼 기존에 보이지 못하던 이 인버스 투자 매수의 흐름 자체도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역시나 뭐 인버스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이 확대돼서 그런 것뿐이지 실제로 이 유동성이 늘어난 것들이 어디로 들어갔느냐를 주목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여전히 우리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이익 추정치들이 올라가고 있는 섹터 중심으로 계속 매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저는 또 이제 이 예탁 잔고가 100조 원을 좀 넘어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하 국면을 여전히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1월에는 좀 쉴 수는 있겠지만은 3월에는 추가적으로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지난해 워낙 연말에 환율에 대한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달러 환율 자체도 워낙 약세가 조금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거기에 또 하나 보게 되면은 최근 정부에서 해외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해외 자산 투자 항목들을 어느 정도 좀 매도하고 국내로 유입하게 됐을 때 비과세라든지 세금 혜택을 좀 준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예탁 잔고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은 수준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의 증시 방향성은 뭐 인버스를 보고 괜히 이제 겁을 먹거나 그러기보다는 유동성 환경이 풍부해서 시장의 하락세를 좀 받아줄 수 있는 물량들이 많이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불작의 좀 작은 걱정으로 막 마음을 졸이기보다는 그냥 큰 그림을 보고 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